언론중재법이라는 것도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고 예. 이름을 사실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 이렇게 좀 바꿨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좀 우리 언론의 신뢰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언론 신뢰에 대해서는 꼴찌 예.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 법의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조금 더 사전에 또 좀 조심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짜 뉴스를 좀 방지하자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정치인들의 뜨거운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도봉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도봉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지은 전 대변인께서는 뭐 좀 강조하실 거 없을까요? 네, 저는 부산 북 강서을 가덕신공항이 있는 지역구인데요. 예. 김해공항도 있고 가덕신공항도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위원장은 아니시죠? 맞습니다. 지역위원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강조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자신의 어쨌든 선출직 정치로 좀 한정을 해보면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유권자들 표를 얻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정치에 드뭅니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뭐 정치에 진출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 잘 보여주면 좋겠고요. 제가 받은 준비했던 질문지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질문인데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코너에서 김종민 의원께서 정책 검증 필요하다 막 열변을 토하고 가셔서 정책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에서 공약이 안 보인다. 이건 뭐 여든 야든 다 동일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즉 후보들이 내는 공약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자기 당의 청년 공약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 당의 청년 공약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상대 당의 청년 공약 중에서 이거는 정말 탐난다 하는 공약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최지은 전 대표님부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뭐 기본 시리즈 그리고 1호 뭐 전환적 공정 성장 뭐 그리고 청년 여성 공약을 다 발표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라든지 야당의 후보들은 지금 공약을 거의 말씀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알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꼭 뭐 야당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여당이 아닌 후보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김동연 이제 출마를 하신다는 분이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제가 그 책을 지난 주말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이것을 이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청년을 포함한 많은 취약계층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지만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못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분이 이제 범야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공약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그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이고 예.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굉장히 비슷한 것을 지금 입법을 통해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여당의 그런 후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어느 당으로 가든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또 이런 여러 후보가 지금 이런 이제 토지에 대해서 토지 보유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청년들이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일상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고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지만 엄밀하게는 청년 맞춤 공약이라고 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이제 뭐 부의 재분배나 소득 재분배에 대한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좀 덕담을 부탁드렸던 건데. 제가 예. 이거는 청년 공약을 사실은 이제 청년 공약이든 상대 정당의 청년 공약에 대해서 혹시 하나씩 말씀해달라는데 아직은 공약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주력 후보잖아요. 예. 근데 청년 공약에 대해서 전혀 뭐 말씀을 안 하셨거나 예. 아니면 제가 뭐 못 찾았거나 그러는데 예. 제가 굳이 찾으려고 그래도 그럼 정책 얘기를 전혀 안 하셔가지고 이런 톤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들의 청년 정책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하나 있는데 오히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청년들을 정치 참여를 하려는 그 강한 의지가 있다. 네.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지은 전 대변인의 답변이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는 네. 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에서 청년 공약이 이거는 참 매력적이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마 최지은 대변인이 검색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하나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유산과 관련된 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부분을 예. 좀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재해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6만 건 중에 3건인가 4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사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인과관계가 좀 증명되지 않지만 실제로 간호사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이독가스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인 산업재해 인정은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색을 열심히 안 하셨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혹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좀 요 정책은 매력적이다. 청년 정책으로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긴 좀 어렵다고 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민주당 그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훨씬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최지은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국토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지 초과이득세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정책들을 계속 해왔는데 많이들 실패를 하고 예. 이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일부 조정하는 면들이 보여 있잖아요. 이제 와서 사실 그 지적들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정책들을 선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된다. 또 대출 규제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관된 기조들을 지금 다들 이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거주 문제, 주거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주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이 좀 결정이 되고 또 청년 정책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두 분이 제대로 분석과 비판,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과 분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통과한 거고 이제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일정을 보면 여당과 같이 지금 열린민주당 두 정당이 25일까지 본회의 처리한다라는 스케줄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죠. 이거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을 고치지 않고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결국 이제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금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법은 사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을 제가 사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샘플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아마 다 못하실 거예요. 최지은 대변인. 저 얼마 전에 김의겸 의원이랑 진중권 교수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이 언론중재법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모든 사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대답을 못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최지은 대변인님께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말씀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답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요 두 분 쇼미더 정치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건 처음인데 원래 이렇게 두 분 사이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방송에서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역시 최지은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는 사실 이게 언론중재법이라는 것도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고 예. 이름은 사실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렇게 좀 바꿨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좀 우리 언론의 신뢰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언론 신뢰에 대해서는 꼴찌 예.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까 얘기를 하셨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것이 있는 것이고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20여 개 분야의 다른 법에서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론 피해가 이런 다른 분야보다 더 적다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 법의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조금 더 사전에 또 좀 조심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짜 뉴스를 좀 방지하자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쟁점에 대한 논란이 원론적으로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언론이 가짜 뉴스를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여기 나와신 두 분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쟁점으로 이 법안을 얘기하면 겉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나 야당의 비판들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 즉 원고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이전까지는 고위공직자나 대기업도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가 허위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던 맹점들을 수정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에서 국제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해외 언론을 이제 담당을 하는 일이었는데 똑같은 보도에 대해서 외신 기자가 취재를 할 때는 여러 번 물어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조금 천천히 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은 굉장히 빨리 내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인터넷에 보도를 해놓고 가능한 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뭐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그거 틀렸다 그러면은 그 순간 고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팩트 체크는 언론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밖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럴 언론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제도가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이유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 돈을 벌지 않고 인터넷 클릭수로 지금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조금 더 빨리 클릭을 하는 그 경쟁, 그리고 속도 경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내서 클릭을 받을 건지의 경쟁이 해외에서는 이제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그 신문에 대한 구독으로 주로 수입원을 받기 근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다른 제가 드렸던 거죠.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그러니까 사실 언론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털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고 또 속보 경쟁 때문에 오보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안 낸다고 한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언론개혁 필요하고 가짜뉴스 통제해야 되는데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다. 네, 그 자치안 낸다는 게 어저께 18일 그 안건 조정위가 열리면서 예. 안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토론을 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치안을 낸다고 했는데 사실 그 3대 3을 맞추지 않고 그 야당의 몫으로 사실상 여당이랑 온전하게 의견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사실 예. 야당의 몫으로 넣어버렸어요. 애초에 토론을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애초에 토론 자체를 막아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을 들고 올 수 있는 것조차가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얘기 자꾸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만 해당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언론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언론에만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인 기사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고의 중과실이고 허위 보도입니다. 허위 보도와 자극적인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자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셔야지 지금 자극적이라는 것과 허위랑 뭐 조작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법안이 나중에 발의가 되고 이게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 다 판단해가지고 하실 것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언론중재법은 아까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언론의 위축 기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네. 이거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 질문 하나 드리고 한번 좀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재갈법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거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인 것도 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8월 1자 YTN 더 뉴스가 그래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56.5% 과반이죠. 네.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통과될 때 공수처 찬성 의견이 70%가 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고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이 발의가 돼서 문제점을 알아야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사후 약방문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충분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여론조사를 법안이 본회의가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조사하면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만 갖고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여론조사라는 건 어디까지 참고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 여론조사 높다밖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네, 그냥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면 아까 자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언론의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언론은 스피드가 더 돈을 벌어들이는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피드 때문에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경향이 외신보다 좀 컸다는 것을 제가 직시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야당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안이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서 제기될 동안 왜 야당은 어떤 대안을 최근까지도 제시를 하지 않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발목 잡기가 아니었나. 좀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이게 이제 지금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자. 그것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이런 걸 만들지 말자고 했던 것이 저희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오늘 또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 회의장을 점령해서 그 타 상임위 의원들도 이제 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폭거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조금 위법되는 것이 아닌가. 방역도 좀 우려되고 이렇게까지 좀 과한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이 언론개혁법 반대 시위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하고 양쪽 말씀 들어보고 같이 정리를 하죠. 언론중재법이 여당 이슈라고 어쨌든 법 개정이니까 여당 이슈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녹취록이 2차례 논란이 되고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30대 첫 야당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헌정 역사상 최초의 청년 정치인의 실체를 보여줬던 평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부터 할까요? 예. 네. 저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마치 이제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진실 공방처럼 돼버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없고 결국 이제 해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것 자체가 어떤 권력 투쟁으로 좀 비춰지는 건 저 개인적으로 같은 당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범한 지 2달 정도 됐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 선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많이 들어오고 국민의힘 그 당원들도 많이 모집이 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흔들리는 거는 언제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냐가 문제일 것 같고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를 사실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험지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에서 여러 번 도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의 패기 그리고 우리 정치가 좀 한 발 앞으로 나간다는 여러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성공하기를 좀 바란다 이런 입장인데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이준석 대표를 좀 어리다고 흔드는 게 아닌가 지금 구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좀 당내에 세력이 많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 뭐 20분 전체 내용을 뭐 모르는데 이 일부만 보고 뭐 진위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이런 것을 이제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신뢰를 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리지 않고 당내에 세력이 많았으면 있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